어도비 CC 2019에 업데이트된 신기능이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이지의 용희입니다. 10월 15일 어도비 CC 2019 버전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10월 17일에 준비를 한 건데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 놔두고 있다가 어느덧 11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업데이트한 지 한 달이 되기 전에 2019 버전의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의 신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토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강력해진 내용 인식 채우기 기능입니다. 라소트를 선택해서 다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한 영역을 콘텐츠 어웨어필을 통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서 필 단축키는 Shift F5입니다. 이 옵션 그대로 OK를 누르겠습니다. 선택한 영역이 자연스럽게 채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수에 나무와 하늘이 겹쳐 보이는 게 어색하네요. 이번에는 새로운 콘텐츠 어웨어필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의 필이 아닌 콘텐츠 어웨어필을 사용하겠습니다. 필과 다르게 새로운 옵션 창이 뜨는데 선택한 영역을 제외한 부분이 연두색으로 칠해진 게 보입니다. 이 연두색은 채우기에 반영될 이미지의 영역인데요. 원하지 않는 영역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워보겠습니다. 오른쪽 프리뷰를 보면 나무가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두색 내의 이미지만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두색은 컬러 및 투명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옵션 조절을 통해 더 나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웃풋 세팅인데요. 채워진 부분을 복제할지 새 레이어로 할지 현재 레이어에 적용할지 선택하고 OK를 누르면 채우기 작업이 완료됩니다. 저는 New 레이어를 하겠습니다. OK. 새 레이어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던 언더의 기능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복제하고 언더를 통해 취소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컨트롤 Alt Z였는데 2019에서는 컨트롤 Z로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 트랜스폼 방식 변경과 피벗 수정 기능 강화입니다. 컨트롤 T 조절하는 방식이 바뀌었는데요. 전처럼 Shift를 누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조절됩니다. 반대로 비율과 상관없이 조절할 때는 Shift를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포인트 중심점을 켜고 끌 수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켜지고 해제하면 꺼집니다. 또 중심점의 위치를 편리하게 이동시킬 수 있고 해당 포인트를 클릭하면 중심점이 해당 위치로 이동합니다. 캔버스에서 중심점의 위치를 움직이는 방법은 클릭해서 드래그였는데 이제는 Alt 버튼을 누른 채로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면 중심점이 해당 위치로 이동합니다. Alt 클릭. 네 번째, 컬러 패널에 컬러 휠이 추가되었습니다. 컬러 패널 우측 상단을 클릭해보면 컬러 휠이 생겼는데요. 컬러 휠을 통해 보색 등 색을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오토 커밋 기능입니다. 오토 커밋 기능은 크롭이나 도큐먼트 사이즈를 조절했을 때 도큐먼트 사이즈에 맞게 소스가 들어오는 기능인데요.
크롭으로 도큐멘트 사이즈를 줄이고 소스를 넣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큐멘트 사이즈에 맞게 소스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텍스트 선택 편의성 강화인데요. 텍스트를 입력하고 선택 툴로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게 편리해졌습니다. 일곱 번째, 프레임 툴입니다. 크롭 툴 아래 프레임 툴이 생겼는데요. 이 프레임 툴은 쉐입 레이어나 텍스트를 프레임으로 쉽게 변환하고 이미지도 손쉽게 수정 교체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형태는 박스와 서클이 있고 텍스트와 쉐입 레이어를 프레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플립 컨버스 뷰입니다. 그동안 호라이즌 플립은 트랜스폼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는 뷰 메뉴에서 플립 호리존틀을 통해 플립 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언더가 적용되지 않고 뷰에서 체크 해제를 해야 풀립니다. 아홉 번째, 라이브 블렌딩 모드입니다. 예전처럼 적용하지 않아도 스크롤만으로 블렌딩 모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워프 툴 기능 강화입니다. 워프 사용 시 메쉬가 생성되어 자유도 세밀함이 올라갔습니다. 11번째는 브러쉬 시머트리 기능입니다. 브러쉬 툴에 시머트리 옵션이 생겼는데요. 옵션을 선택하고 그림을 그리면 패스를 경계로 대칭으로 복제가 됩니다. 옵션에는 여러 패스 옵션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옵션 외에도 자신의 패스를 그려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2번째, 정렬 기능 강화입니다. 상단에 새롭게 추가된 버튼으로 동일한 간격 정렬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서브젝트 셀렉트의 정확성 향상, 수치의 수학식 활용 가능 등 전체적으로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총 5가지 업데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폼 그라데이션 기능인데요. 아트보드에 총 4개의 원이 있습니다. 왼쪽부터 레디얼, 라인, 메쉬, 솔리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메쉬 툴에서 작업하던 멀티 그라데이션을 새롭게 추가된 프리폼 그라데이션 기능으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단색 원을 선택하고 그라데이션 툴에서 프리폼 그라데이션을 선택하면 화면에서 원하는 점들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포인트를 클릭하고 색을 지정하면 지정한 색으로 색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에서 라인을 선택하면 라인으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에디트입니다. 동일한 쉐입과 속성을 가진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디트를 클릭하면 적용 대상에 박스가 나타나고 한 번에 같이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쉬1은 메쉬로 인해 같이 제어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커스텀 툴바입니다. 툴바 제일 하단에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면 모든 툴들이 화면에 뜨고 드래그 앤 드랍 클릭으로 자신의 스타일대로 툴바를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포토샵에서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트림 뷰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포토샵과 다르게
작업 영역 밖에 있는 오브젝트들도 보여주는데요. 트림뷰는 오로지 아트보드 영역만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뷰, 트림뷰를 선택하시면 활성, 비활성화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폰트 인터그레이션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폰트를 탐색하고 찾는 경험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폰트 목록을 열어보면 안테나 모양의 필터가 보이는데 세리프, 산세리프, 스크립트 등 폰트 스타일을 필터로 분류하여 원하는 폰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필터 중에 스크립트를 누르니까 필기체 형태의 폰트만 보여지는 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필터 옆쪽에 숫자가 보이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면 원하는 문구나 숫자 등 다양한 형태로 폰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셀렉티드 텍스트는 자신이 입력한 내용으로 폰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입니다. 첫 번째는 프리미어 러쉬입니다. 이 하나로 편집하고 SNS에 공유할 수 있고 어도비 스톡을 활용해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으며 공간의 제약 없이 작업하고 동기화해서 작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iOS만 지원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션 그래픽 기능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에센셜 그래픽스 패널에서 하단에 위치한 인스톨 모션 그래픽 템플릿 버튼을 눌러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들어둔 템플릿 파일, MOGRT 파일을 불러들이면 이렇게 리스트에 추가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타임라인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선택하면 우측에 제가 템플릿에 등록해둔 폰트 속성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앱팩에서 등록해둔 속성이 프리미어에서 수정이 가능해집니다. 템플릿 파일을 활용 잘 한다면 더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에센셜 사운드 패널입니다. 에센셜 사운드 패널의 슬라이더로 노이즈, 리버브 제어가 쉬워졌습니다. 네 번째는 루메트릭 컬러입니다. 루메트릭 커브를 통해 색 조정의 정확도가 올라갔습니다. 색조 대 채도, 색조 대 색조, 색조 대 루마, 루마 대 채도, 채도 대 채도. 이 5개의 새로운 커브로 보다 쉽고 세밀하게 컬러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VR180입니다. 시퀀스 세팅에서 VR 프로퍼리티스의 프로젝션을 에퀴렉탱글러로 바꾸고 앵글 옵션 등을 조절한 후에 OK를 하면 VR 세팅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패널의 하단에서 토글 VR 비디오 디스플레이 아이콘을 추가한 후에 활성화를 하면 뷰가 VR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된 영상은 구글 VR180 포맷으로 유튜브 등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퍼펫 툴의 업그레이드입니다. 화면을 보면 레이어에 퍼펫 툴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핀의 컬러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은 그동안 써왔던 포지션 핀이고요. 녹색은 새롭게 추가된 어드밴스 핀입니다. 갈색 역시 새롭게 추가된 밴드 핀입니다. 이 핀들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녹색 어드밴스 핀은 속성을 보면 위치, 크기, 회전이 있습니다.
컴포지션을 보면 코너는 회전, 중심점은 위치, 네모점은 크기를 제어합니다. 노란색 포지션 P는 위치만 제어합니다. 갈색 밴드 P는 크기와 회전만 제어합니다. 두 번째는 루메트릭 컬러입니다. 프리미어와 같은 기능으로 쉽고 세밀하게 컬러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펙트 위치는 이펙트, 컬러 컬렉션, 루메트릭 컬러입니다. 세 번째는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통한 프리미어와의 연계성 강화입니다. 뷰 메뉴에서 에센셜 그래픽 패널을 추가하겠습니다. 타임라인에 있는 텍스트 레이어를 열고 소스 텍스트 속성을 에센셜 그래픽 패널에 드래그 앤 드롭하면 에센셜 그래픽 패널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크 여부에 따라 폰트 사이즈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속성 룰도 드래그 앤 드래그 방식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폴더를 통해 그룹핑을 할 수 있습니다. 에센셜 그래픽 패널 우측 하단에 있는 익스포트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실행하면 저장 경로를 지정해 MOGRT 파일로 저장됩니다. 해당 프로젝트 파일의 저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MOGRT 파일 저장 경로 옵션은 로컬 드라이브, 로컬 템플릿 폴더, 내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모카 플러그인 탑재입니다. 기본 이펙트로 간소화된 인터페이스 모카를 통해 트래킹 작업이 빠르고 정확해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익스프레션 엔진이 자바스크립트 익스프레션 엔진으로 바뀌었고 익스프레션 적용이 된 수많은 레이어도 스위치를 통해 한 번에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3D 레이어의 GDEPS 활용입니다. 그동안 3D 패스를 통한 DOF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에펙에서도 3D 채널 익스트랙트 이펙트를 활용해 GDEPS를 추출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반응형 시간 조절 기능입니다. 요약하자면 레이어의 시간을 늘리더라도 지정된 구간의 속도는 변화가 없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리스폰시브 디자인 타임을 적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워크 에어리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크리에이트 프로젝티드 리전 프롬 워크 에어리어입니다. 두 번째는 마커를 생성하고 마커를 더블 클릭하여 하단의 프로텍티드 리전을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길이 조절은 마커를 더블 클릭하여 듀레이션 값을 조절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컴포지션 메뉴에서 리스폰시브 디자인 타임을 하면 됩니다. 옵션 중 인트로는 첫 구간을, 아우트로는 끝 구간을, 크리에이트 프로젝티드 리전 프롬 워크 에어리어는 워크 에어리어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설정된 구간은 워크 에어리어에 겹쳐진 슬라이더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도비 2019 버전을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또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추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